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니까 국내 정치는 내각에다 맡기지만은 외교 통일, 국방 이런 건 대통령이 직접 하고 정부를 연립정부로 하면 됩니다. 옛날 삼김 때 들어와서 이제 지역 감정으로 이제 정치권이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삼김 그 이전에는 박정희 시대 때는 또 그 이전에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없었죠. 영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역 감정이 그때 굳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5년 단임제가 이제 되면서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제 5년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지역 감정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이념 대결이 80년대 후반 들어와서 이제 좌우냐 보수나 진보냐 이렇게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는 지역을 엎고 있는 거예요. 호남은 좌고 진보고 영남은 우고 보수고 이렇게 이게 묘하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변형입니다. 정상적인 그 흐름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 정치권에 발전하는 그런 양상도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우리나라 정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고 지금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이게 국민을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게 나누어져야지. 물론 좌 경향도 있고 우 경향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이념에 충실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에 충실하게 하려면 좌우를 넘어서 옳은 길로 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좌우 이념 대결은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10년 가고 이번에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되냐 안 하냐 이런 국민이잖아요. 진보나 보수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념을 떠나서 이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거냐 아니냐 여기에다 방점을 둬야지. 말은 뭐 국민 통합이다 국민 화합이다 하지만은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자꾸 갈라치기를 하니까 하는 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통합이 되려면 좌우가 통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좌우가 통합되기 매우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뭐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이 정말로 좌우의 어떤 치중된 것을 떠나서 그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국민 통합이지 여든 야든 국민 통합이 구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실천 방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치 구호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통합을 외칠수록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권력의 해방 한 70년 동안에 대통령 중심제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가지 않습니까? 제왕제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권력을 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각의 구성을 이 국회가 총리를 뽑게 하고 뽑히는 총리가 국회 의석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하는 일종의 연립정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이 5년 동안 자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분권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과 군소정당에도 장관을 할애하고 정부를 연립정부로 하면 됩니다. 국내 정치는 내각에다 맡기지만은
외교 통일, 국방 이런 건 대통령이 직접 하고. 그러니까 외치와 내치를 나누어서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는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을 개편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하려면 개헌을 해야죠. 개헌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4년 중임을 해갖고 대통령은 이제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남북이 갈려져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내각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고 국회에서 뽑은 국무총리가 국회 의석 수대로 비율대로 내각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면 소수당이라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만큼 그렇죠. 내각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자체의 권력이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교육, 행정, 즉 자치, 치안, 금융 뭐 이런 일종의 것을 이게 지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있잖아요. 너무 기초라 한 게 인구 뭐 2만도 안 되는데도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자치권 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려면 중앙과 광역 2단계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고 전국을 인구 한 100만 단위로 해서 50개 정도 광역시로 나눕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한 100만 정도면 자치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행정, 치안, 교육, 자치권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권한이 분산되죠. 그렇죠. 그럼 골고루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혁명적인 방안을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죠. 그걸 이슈를 해야 되는데 권력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누가 받지는 막창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보세요. 밖에 있는 대통령이 다 취급을 하도 없잖아요. 남은 대통령 둘은 감옥 가 있잖아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다고 그랬으니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 감옥에다 놓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가 임기 동안에 뭐 잘못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끝나면 자정제로 그 책임에 따라서 감옥을 가거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 정부가 국민 통합을 하는 길은 우선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얻기가 진짜 어렵고 일자리를 못 얻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낮고 인구는 줄고 그러니까 국민 통합의 최우선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이게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국민 통합의 최우선은 여야의 함께 아우르는 연립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만 더 얻어도 더 얻는 사람이 독식하잖아요. 권력을. 49%를 지지를 받아도 1%를 지지 못 받았다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에 또 소외되고 배제되잖아요. 단 1% 더 얻은 것 갖고 전부 다를 다 통째로 다 잡잖아요. 이래 갖고는 이게 통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49%를 얻은 사람은 49%만큼 권한을 주고 51%를 얻은 사람은 51%만 권한을 행사하고 이래야 국민 통합이 되잖아요. 49% 얻은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빼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소외되는 층은 임기 내내 완전히 찬밥 신세잖아요. 이래갖고 국민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하는 것만큼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를 만드는 거. 이게 국민 통합이죠.